건강의 대명사잡.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암, 당뇨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시진인 놀라운 효능과 잠재적인 부작용, 그리고 잣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식재료 3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잣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잣죽과 같은 흰쌀을 사용한 음식입니다. 잣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지만 흰쌀을 사용한 잣죽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흰쌀은 정제 탄수화물로서 섬유질 함량이 낮아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섭취 후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며 잣의 고지방 성분이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늦춰주기는 하지만 흰쌀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함께 섭취해도 혈당 상승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혈당 변동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잣은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지방과 탄수화물이 함께 소화될 경우 처음에는 혈당 상승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도한 탄수화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는데요. 즉, 흰쌀로 만든 잣죽은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나중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해 혈당 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과와 같은 설탕이 포함된 음료입니다. 수정과와 같은 전통 음료는 설탕을 사용해 단맛을 내기 때문에 고당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료는 정제된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으며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으로 향을 내고 설탕으로 단맛을 더한 음료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잣과 같은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혈당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잣의 고지방 성분이 소화 속도를 다소 늦춰주기는 하지만 당분이 높은 음료와 결합하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당분 음료는 칼로리가 높아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체내의 잉여 칼로리로 축적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잣과 같은 고칼로리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사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정과와 같은 음료의 잦은 섭취는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고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당분 음료는 공복감을 해소하는 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당 섭취는 충치, 지방간, 혈당 급등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설탕이 포함된 수정과는 음료 자체도 영양적으로 부족한데 잣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추와 같은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대추는 특히 건조대추의 경우 당분 농도가 매우 높은데요. 100g당 약 280칼로리를 제공하는데 이는 대추에 포함된 천연당분이 농축된 결과입니다. 잣 역시 고지방 식품으로 100g당 약 160칼로리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고칼로리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초과할 위험이 크며 특히 건조대추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 농도가 더욱 높아져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데요. 잣의 고지방 성분이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대추와 같은 고당분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와 잣은 모두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체중이 증가하면 대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잣은 불포와 지방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건강에 좋은 지방을 제공하지만 대추와 함께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인해 지방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을 잣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잣이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잣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바로 잣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잣을 섭취한 후 일부 사람들에게 금속맛이나 쓴맛이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잣 입맛 증후군으로 불리며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잣은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잣을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 등의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역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잣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잣의 성인 기준 1일 적정 섭취량은 2-30g 정도인데요. 의는 대략 한 줌 또는 18에서 25개 정도의 잣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잣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다음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잣의 효능과 잣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잣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현미와 같은 잡곡류입니다. 잡곡류, 특히 현미와 귀리는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한 잣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지수를 낮추고 소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미나 귀리 같은 잡곡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잣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와줍니다. 또한 잣의 지방 성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촉진해 잡곡류에서 얻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며 이 조합은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잡곡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잣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잣과 잡곡을 함께 넣어 만든 잡곡죽은 영양소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소화에 도움이 되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잡곡죽을 선택하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잣을 함께 섭취하면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의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촉진하며 잣의 지방과 단백질은 혈당 변동을 완화해줍니다. 이 조합은 소화 건강, 면역력 증진,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단백질 흡수를 높여 근육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에 잣을 곁들여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잣과 함께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베리류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잣의 높은 칼로리와 균형을 이루며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며 베리류의 식이섬유는 잣의 지방과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은 잣의 대표적인 효능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심혈관 건강에 기여하는데요. 또한 잣에 함유된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은 뼈를 강화해 뼈 건강을 촉진합니다. 잣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잣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 개선에도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잣의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잣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잣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잣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잣을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밝고 연한 베이지 색상을 가진 잣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란색이나 갈색을 띠면 오래된 잣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소한 향이 나야 하며 쓴냄새나 기름 냄새가 나면 산패된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잣의 식감도 확인해야 하는데 단단하고 촉촉한 잣이 신선하며 물렁한 잣은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잣은 쉽게 산패되므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잣을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잣의 영양과 맛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잣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잣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잣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잣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